이번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을 미리 좀 점검해보고요.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7월도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둘째 주간인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숨고르기 얘기를 합니다. 초반 흐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뭐 계속 날아갑니다라고 얘기하고 날아간 시장 않았죠. 없고 네. 뭐 빠질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빠진 시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뭐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증시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가만 되돌아보면은 먼저 이 표서부터 보면서 얘기 한번 할까요? 시장이 유례 없는 빠른 반등을 보였는데 코로나 낙폭 이후에 물론 코로나 낙폭 자체가 유례 없는 빠른 하락이었기 때문에 뭐 빠른 반등이 나오는 것도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빠른 반등이 나오는 그 밑바탕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빠른 반등의 요인들 제일 큰 건 뭐 있을까요? 연준이 돈 풀어낸 거예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뭐 시장에서 뭐 웬만한 거 다 사줄게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돈을 많이 찍어냈으니까 자산 인플레이션 분명히 나왔을 거고 사실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미 연준이 자산을 그렇게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뭐 위험 선호도가 뭐 무지하게 높아졌겠죠. 그게 일단 밀어올린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코로나라는 게 한번 우리 툭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즘 우리 국내 뭐 제주도 호텔 잡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해외를 못 나가니까 제주도로 다 모이는 거죠. 주말에 강릉 가면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근데 처음에 코로나 딱 터졌을 때는 어땠어요? 밖에도 안 나갔죠. 쇼핑몰에 사람도 없고 정말 휑했는데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뭐 사실 처음에는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얼어 있다가 좀 지나면서 이게 생활화되다 보니까 뭐 그냥 조심하면 되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의도에 문 닫은 가게들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녁 때 여의도에서 또 술 먹을 때는 또 사람들이 또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생활 속으로 코로나가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기가 지표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얼어는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생활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미국에서 6월 실업률 나온 거 보니까 11.1%. 4월에 한참 우리 막 우려감 높이고 막 이 일시적 해고 늘어나고 했을 때가 14.7%. 그럼 어쨌든 고용도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 표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제조업 지표가 이건 딱 기준점이 있죠. 50 이상이면 확장세고 50 미치면은 위축세거든요. 근데 미 6월 이제 제조업 PMI 보니까 52.6. 그러니까 확장세로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연준이 판 깔아 좋겠다.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 만들어지겠다. 뭐 안 좋을 건 뭐 있어. 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제일 안 좋은 뉴스는 뭘까요? 코로나의 확산 코로나가 아닌가요? 재확산이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사실 뭐 일 확산자 수로 봤을 때는 뭐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으니까 뭐 미국 글로벌 뭐 할 거 없이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이 신규 확진자의 61%가 미국과 브라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미국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근데 미국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에 얼마가 모였대요? 뭐 7,500명 모였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을 뭐 찾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요거 경기 회복 올라올 걸로 보고 이만큼 배팅 때려놨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만약에 뭐 재봉쇄 조치 들어간다거나 이런 얘기 나오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살아나고 있었던 기대감이 꺾여 내려갈 위험이 존재하겠죠. 지금 시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이 재봉쇄 우려감 높아지는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가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3차 추경 통과시켰죠. 미국은 대선이 코앞입니다. 그러면 코앞인 대선을 앞두고 재봉쇄를 한다?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내 어차피 올라갈 때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오르고 있었어 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 분위기다라고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피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숫자로 나오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지금 뭐 한 6.3조 나올 것 같은데 전년 동기가 6.6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좀 줄어요. 지난 1분기가 6.4조였는데 2분기가 6.3조 나오게 되면 QOQ로 봐도 조금 줄고 YOY로 봐도 좀 줄어요. 그 정도면 선방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도면 근데 이 정도면 봐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밑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전체로 봤을 때 2분기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보면 어닝이 한 17% 정도 빠질 것 같다. 우리 이것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빠질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골라보자라는 겁니다. 좋아질 게 뭐가 있냐를 한번 보죠. 요즘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요즘 날도 덥고 하니까 마스크 쓰고 일하시느라고 더 힘드실 텐데 택배 기사분들 뭐 픽픽 쓰러지고 하는 거 나오죠.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주문량 자체가 집에서 이제 언택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주문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 기대감 어디서 올라올까요?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이런 부분도 당연할 거고 요즘 뭐 진단 키트 관련주들 뭐 돈 뭐 무지막지하게 뭐 계약 체결하고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이오주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들은 CMO 사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뭔가 약을 대량으로 위탁 생산을 해야 될 때 뭐 오더를 줄 수 있는 애가 몇 군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애들도 기대감 높은 애들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 그거 가지고 재미 많이 봤잖아요. 우리 방송에서도 꽤 오래됐을걸요. 이 얘기한 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재미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수는 어느 정도 멈춰섰는데 네. 지수는 멈춰섰는데 종목은 뽑아내야 되겠고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은 몇 종목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는 것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우리 2주 전에도 우리 그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 살까요?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샀으면 먹었다. 그럼 지금 얘기할 때도 사면 먹을 것 같다. 그 얘기가 정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로 접근하지 못하면은 사실 못 먹는 시장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수급표 보면은 기관들 수급이 이제 주도를 시작했는데 뭐 기관 관련주들 뭐 사고 있나 가만 들어가서 보면 빠지지 않는 게 삼성전자고 그 밑단으로가 중요하죠. 뭐 사든가요? 뭐 네이버, 카카오, 뭐 2차 전지 관련주 딱 사는 거 몇 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시장을 읽어간다라고 하면 재확산 우려감 높아지는 코로나 뉴스는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감으로 다가오지만 재봉쇄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눈으로 보이는 실적들이 내일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기대보다 잘 나오는 종목들, 뭐 YOY로 성장하는 종목들 이쪽으로 돈 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성장주 스토리들을 지금 당장 끊어낼 필요는 없다. 대신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처럼 제일 잘 나가던 주도주, 성장주가 부러진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에 균열이 생기는 거니까 그 시점 이전까지는 지금의 마인드를 끌고 간다. 이렇게 시장의 줄거리를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영혁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흐름들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만나는데요. 흐름들 전반적으로 7월 흐름들도 그렇고 뭐 굳이 특별히 나쁠 이유는 없다. 네, 기존의 흐름들을 이어가는 거고요. 결국은 그러면 종목 집중일 텐데 또 결국은 성장주입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가치주 얘기하기는 뭐 너무 먼 어쩔 수 것 같습니다. 없는 예. 그림이기는 한데 뭐 주식 거래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광 속의 카나리아 뭐 네, 이런 표현도 네. 들어보셨죠. 광부들이 이제 캐러 들어갈 때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간대요. 가서 카나리아가 픽 쓰러지면 빨리 나오자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산소가 떨어져가지고 카나리아가 쓰러지기 시작했으면 곧 나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짐 챙겨서 나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그널로 줄 수 있는 표현을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시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뭘까요? 뭐가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제일 잘 나갔던 종목들이 그렇죠. 부러지는 게 네.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격도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부담이거든요. 사실. 그럼 여기서 시장이 빠진다 그래도 누가 뭐 아이고 난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수 있어라고 얘기할 시점이 됐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일 잘 나갔던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6%, 7%씩 뭐 하루에 뚝뚝 분질러져 나간다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뭐 뚝뚝 분질러져 나간다든지 이런 그림 나오면 그 분위기에서 누가 자 그럼 이제 성장주가 부러졌으니까 가치주 삽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그 밑으로 뭐 시총 상위들 쭉 깔아놓읍시다. 이 얘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 할 수는 있어도 맞을 확률이 별로 없죠. 일단 시장을 주도하던 탄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 약세 마인드가 올라오는 게 분명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들을 감안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쓰러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의 마인드를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종목으로 게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맨날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백날 얘기해봐야 손가락 안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종목을 찾죠. 그래서 저희가 찾았던 게 뭐 5G 관련주였죠. 에이스테크하고 서진 시스템을 찾았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뭐 방송에 못 나왔고 네. 근데 이거 방송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거 우리 접근할 때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성장주 스토리들 다 올랐는데 안 오르는 거 딱 하나 있다. 뭐 5G. 그럼 5G에서 화웨이가 꼬꾸라지면 누가 올라올 거냐?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 5G 관련 이 벤더들 중에서 포션 늘어나는 애를 찾아보자. 에이스테크.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에이스테크가 뭐 보시는 차트처럼 이제 급등을 튄 거죠. 근데 에이스테크가 장비 생산하는 거 보니까 이런 프레스 장비들은 다 서진 시스템 걸 쓰더라. 그러면 에이스테크하고 서진 시스템 세트로 봅시다. 그럼 이걸로 이제 우리가 밀고 갔었던 거죠. 뭐 재미 보셨던 분들 많이 있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안 오른 아이디어가 사실 별로 없어요. 웬만한 아이디어들은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럴 때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소설을 쓰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소설 재료는 보톡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6년서부터 이어졌으니까 사실 굉장히 막 캐캐 묵은 게임이에요. 메디톡스가 엘러건하고 손잡고 보톡스 균주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2016년도에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쳐갔어요. 대웅제약 얘기는 난 땅에서 주웠다는데 뭐 난 저걸 믿을 수가 없어요. 훔쳐간 것 같아요. 근데 진흙탕 싸움이 이제 막 이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메디톡스가 ITC,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국제무역위원회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가만히 생각해봐요. 지금 메디톡스는 누구하고 손잡고 있어요? 엘러건하고 손잡고 있죠. 그러면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누구하고 손잡고 있습니까? 에볼루스라는 기업하고 손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ITC가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미국에서 대웅제약 나보타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팔아요.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는 지금 뭐 풋모커가 취소 나오고 메디톡스가 지금 뭐 쫄릴 대로 쫄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메디톡스가 어디를 잃으면 안 돼요? 절대 잃으면 안 되는 시장이 어디예요? 지금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엘러간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엘러간이 잘 도와주지도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손을 놓지도 못하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소설을 한 번 더 써보죠. ITC가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은 메디톡스가 제일 먼저 할 건 뭘까요? 천문학적 배상금을 청구하겠죠. 대웅제약에다가.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메디톡스는 위축돼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이 가열차게 대웅제약을 아마 압박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ITC가 대웅제약 손을 들어줬다. 그럼 메디톡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가루가 되겠죠. 네, 지금 이미 뭐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상력의 게임입니다. 네. 그럼 한번 보죠. 최근에 메디톡스 움직임이고
대웅제약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최근내에 빨간색, 파란색만 한번 쉬어보자고요. 네. 어느 쪽으로 시장 기대가 쏠렸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 박사님 보시기엔 어디 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여기하고 봤을 때. 왼쪽이 메디톡스죠? 네. 오른쪽이 대웅제약이고. 네. 딱 봐도 왼쪽이네요. 네. 딱 봐도 왼쪽으로 쏠린 것 같거든요. 네. 물론 이 기대가 내일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뭐 대량으로 사서 내일 뭐 무조건 메디톡스가 이깁니다. 이렇게 방송해서도 안 돼요. 뭐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이 기대가 어긋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 중요한 뉴스거리를 기억조차 못하고 지나버리면은 이걸 매매할 기회조차 없거든요. 그러니까 째리고 있자라는 겁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도 발표가 조만간 나오죠? 오늘이고요. 오늘 네. 저녁 미국에서 발표되니까 우리 시장한테 반영되는 건 내일 반영되겠죠. 네. 그러면 이런 뉴스거리를 알지조차 못하면 그렇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메디톡스가 요즘 돈도 못 벌어요. 가뜩이나 못 버는 돈에 소송 비용을 또 쓰다 보니까 어닝이 더 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실적이 박살이 났어요. 2분기 실적인데 잘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닝스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PBR 밴드인데 한때 잘 나갈 때 이 메디톡스가 PBR 배수로 20배 받던 종목이에요. PBR로. PBR로 20배 받는 종목이면은 이거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근데 지금 PBR 배수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뭐 한 3배수, 4배수? 우리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PBR 3배수, 4배수짜리 세고 셌어요. 예, 그거보다 비싼 기업이 훨씬 많죠. 근데 그 정도 레벨까지 일단 한번 떨어졌다. 이게 제일 큰 아이디어죠. 두 번째, 내일 나오는 이 소송전의 결과가 예비 판결이기는 한데 ITC가 이 최종 판결 이 연말에 있는데 이때까지 예비 판결을 좀처럼 바꾸지 않거든요. 한 번 발표하면 좀처럼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뉴스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메디톡스는 살아날 수 있는 이 탈출구가 하나 생기겠죠. 그럼 그것만큼 이 뭐 좋은 호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런 뉴스거리가 만약에 나와준다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한번 이 종목 한번 배팅해 볼까라는 아이디어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내일서부터는 아이디어 종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경우.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투자 아이디어들을 만들어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필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준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섭게 뛰기 시작한다. 그럼 시장이 빠질래야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기준점으로 보는 거고 시장 우리가 탄성이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기준점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봤었던 뭐 성장주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성장주의 이 기준점으로 보자라는 거고 종목 대응을 이어가는 건 계속되는 아이디어인데 뭐 올라가 있는 종목 뭐 아직도 안 사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안 올라간 종목들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다라고 하면 내일 나오는 뉴스거리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아주 중대한 뉴스니까 뭐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들을 한 번씩 조금씩 모아가는 거 이게 아마 이번 주에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결과를 이제 낼지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지금 말씀 언뜻 들은 거로는 상황에 따라 이제 굉장히 눌려있는 메디톡스가 조금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렇죠. 메디톡스 장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길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길게 최대한 뭐 이 방송국에서 지금 PD님이 뽑을 수 있는 제일 긴 차트를 네. 한번 보여주시죠. 근래 얼마만 보면은 와 이거 저점 대비 얼마가 오른 거야?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정말 길게 한번 보면 차트가 끝에서 머리를 들어 올린 것 자체가 안 보여요. 이게 제일 긴 건가요? 이거보다 더 길게 봐도 참 뭐 아주 드라마틱한 차트가 나오는데 머리를 들어 올린 것 자체가 잘 안 보여요. 정말 길게 보면. 그래서 이거 옛날에 우리 100만 원 간다고 얘기하던 주식이에요. 81만 원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본다라고 하면 사실 소송전으로 얼룩 지금 이미 막 더러워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국내에서 이제 품목허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네, 영향을 맞습니다. 많이 받은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것만 없다면 뭐 대웅이든 사실은 메디톡스든 소송 가지고 좀 해볼 텐데. 어디 예. 시장이 클 것 같아요? 국내가 커요? 미국이 커요? 예. 당연히 미국 시장 훨씬 크죠. 네. 그리고 여기서 미국 시장에서의 예비 판결을 이기면 중국이고 뭐고 간에 다 이제 소송이 해결될, 이제 막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결과가 내일 아침 나오는 겁니다. 운명의 그래서 날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 중대한 뉴스니까 네. 알고 쳐다보는 거랑 알겠습니다. 모르고 쳐다보는 거랑은 이거를 매매로 활용을 할 수 있냐 네. 없냐 게임이니까 이 정도 뉴스를 알고 뭐 메디톡스 입장에서 내일 재판 뉴스 나오면은 달려들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조금 어려워진다라고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의 결과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메디톡스 같은 얘기를 시장에 나와서 지금 얘기한다 어려운 얘기죠. 네. 장 팀장님께서.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또 조심스러운 거 너무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네. 또 아이디어 분명히 또 있으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또 어려움 나가지 마시고 잘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자, 쭉 말씀하셨는데 전략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뭐 주식시장에서 제일 네. 쓸데없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네, 뭔가요? 껄입니다. 껄. 걸. 살 걸. 그때 살 걸, 팔 팔 걸. 걸. 예. 하지만 결론은 사지도 못했고 팔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뉴스를 알고 지나가는 거는 절반을 안고 있는 거고 뉴스가 나왔을 때 액션을 하냐 마냐는 나중에 꺼르로 남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뭐 차트 보셨던 것처럼 에이스테크 뭐 쭉 뻗은 거 보고 살 걸. 이건 못 산 거잖아요. 이미 내 계좌는 저기하고 1도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 우리 방송에서 나오는 것들 한번 활용해 보셔서 뭐 네이버 카카오 살 걸.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그래서 뉴스들 모아서 한번 매매 활용해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혁의 마켓시그널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의 아이디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